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새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정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들은 2020년 겨울 책다새가 청소년에게 권하는 책 목록 중 과학 분야입니다. 추천 도서 총 30권 중에서 과학 분야는 6권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고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토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는데요. 저는 주말에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서점에서 점심 저녁을 사 먹으면서 종일 책에 파묻혀 있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정신없고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찾는 일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뭔가 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책을 고르는 마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무척 재미있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밤하늘 그 별자리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책 한 권을 놓고 추천할 만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다가 과학자가 등장하는 시트콤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대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나누다 보면 수업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추천하는 책들이니만큼 여러분들에게도 흥미진진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책다새 추천도서 목록에는 선생님들의 간략한 서평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읽기 쉬운 책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책다새에서 아주 쉬움 수준이라고 하면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과학 분야 추천 도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 10대 미래를 과학하라입니다. 미래의 과학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 덕후 청소년들이 읽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인공지능, 뇌과학, 미래교통수단, 기후위기와 같은 요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심지어 최신 공룡 관련 이론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월의 하늘이라는 과학행사의 강연 내용을 모은 책인데요. 10월의 하늘은 한 과학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소도시와 같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강연을 해줄 분을 찾는다는 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과학을 좋아하고 그 꿈을 키우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어한 과학자들이 자진해서 재능 기부로 강연을 했고 그렇게 이어진 행사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책 10대 미래를 과학하라는 그 10월의 하늘 행사 10주년을 기념하여 강연 내용을 모아서 담은 책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고 최근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내용들이라 청소년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연 내용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읽기 수준 보통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통 수준이란 대략 중3에서 고1 수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각자 배경 지식도 다르고 흥미나 관심도 달라서 읽기 쉽고 어렵고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할 책은 핫핑크 돌핀스의 활동을 담은 바다,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동물들이 하는 쇼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돌고래 공연장에서 쇼를 하던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돌고래들이 자연 상태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보존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물 위로 팍 솟구쳐서 훌라후프링을 뛰어넘는 그 돌고래를 보면서 막 박수치고 웃는 동안 우리는 그 돌고래들이 좁은 수조에 갇혀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핫핑크 돌핀스는 이런 고래들이 원래 살던 곳, 즉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활동을 했고 그 과정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 고래 이름이 제돌이인데요. 이 제돌이 이야기와 그 외에 바다로 돌아가게 된 7마리 돌고래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마음이 좀 울리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돌고래 사연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천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아마존 탐사기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이름만으로도 뭔가 또 하나의 다른 세계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만큼 산림이 우거진 중요한 곳이라는 이미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생물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고 한번 들어가서 길을 잃으면 못 나온다더라 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 아마존을 탐사한 기록이라니 일단 제목부터 완전 끌리는데요. 보전 생물학자를 꿈꾸는 20대 젊은 과학자가 그 열대우림의 생태 보전을 위한 연구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했어요. 양서 파충류 조사에 참여했는데 그 기간이 42일, 6주 정도인데요. 양서 파충류를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을 만났고 그 기록을 책에 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한국을 떠나서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곳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날씨 이야기, 모기에 물어뜯겨서 괴로웠던 이야기, 아마존 계곡에서 빨래를 한 이야기 등등등등 여행기의 느낌도 있어서 저는 엄청 재미나게 읽었어요. 그래서 여타 다른 여행기에서는 볼 수 없는 아마존 여행이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재미가 느껴집니다. 거기에 열정 넘치는 과학자들의 모습도 함께 있는데요. 아주 생생한 현장 사진과 함께 담겨 있어서 아마존을 함께 탐방하는 느낌이 듭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 막 후텁지근한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모기 물린 다리를 막 긁으면서도 개구리 한 마리에 막 들떠 있는 그 젊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도의 탐구 정신과 열정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책은 우리가 과학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학적 방법에 관한 책인가? 했었는데 이 책은 과학자의 업적을 다루면서 그 시대적 배경도 함께 다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과학자에 대한 상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물리 전공인데
제가 물리를 공부했다고 말하면 마치 무슨 외계인을 보듯이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뭐 물리를 전공하셨다고요? 하면서요. 혹은 세상에 없는 천재를 만난 것처럼 보기도 하고요. 혹은 그 반대로 뭔가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매체에서 다루는 과학자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더러운 실험복을 입고 엉클어진 머리를 하고 돋보기 안경을 쓴 그런 이미지가 있죠. 엉뚱하고 괴짜 같고, 혹은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좀 덜 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해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그런 모습만으로 과학과 과학자, 과학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치우친 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팟캐스트에서 과학자 한 명 한 명의 삶을 진솔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팟캐스트에서 한 회당 한 명의 과학자를 다루었는데 남성 과학자, 여성 과학자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했다고 해요. 이 책에는 소개된 과학자들 중에 여성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여성 과학자 하니 떠오르는 사람이 마리 큐리 외에는 딱히 없었어요. 이 책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과학자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처음 보는 이름들에 많이 놀랐고, 김삼순, 김점동이라는 한국 과학자의 이름도 알게 되어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여성은 결혼을 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미덕이던 그 시대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과학자,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못했던 과학자, 식민지 통치와 전쟁을 겪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던 과학자, 그런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과학을 사랑하던 분들이었죠. 담긴 이야기들이 재밌고 또 쉽게 쓰여 있어서 술술 읽히고요. 아주 그냥 다양한 과학 지식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유익하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남은 두 권은 조금은 수준이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생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책들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유례 없이 너무나도 긴 장마를 겪었죠. 그리고 겨울이면 북극에서 뚫고 내려오는 한파를 겪고 있고요.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감염병으로 마스크가 정말로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삶도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에 터전을 마련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까지 지구에 많은 작용을 해왔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했던 인간의 삶은 점차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지구의 많은 존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 삶도 위태위태해졌는데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삶이 다른 존재의 해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두 책이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제목의 EBS 다큐프라임 내용을 담은 인류세, 인간의 시대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호프 자런이 쓴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삼엽충,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은 아모나이트 하며 공부한 것이 좀 기억나시나요? 인류세라는 말은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지질시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럼 그 인류세를 대표할 화석은 뭐가 될까요? 바로 닭뼈입니다. 치킨뼈요.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치킨을 먹었는지 수없이 먹고 버린 닭뼈가 지구상에 인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화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그 플라스틱 쓰레기, 급격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동물 멸종 사태,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병, 이런 것들도 인류세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책, 인류세 인간의 시대, 이 책은 인간이라는 한 종이 지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BS에서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되어서인지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 사진 자료 등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힘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좀 연관되어서 지구의 자원 부족, 기후 위기 현실을 좀 더 자세히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마음이 울리는데요. 우리 인류가 점차 배불리 먹게 되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편하게 살게 되는 동안 수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겪거나 사라져버렸고 숲은 태워졌고 빙하가 녹아내렸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는 동안 실천적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를 망치지 않는 새로운 풍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겨울 책다새가 추천하는 과학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관심 가는 책이 좀 있으신가요? 책다새 홈페이지에 인문사회,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전체 추천도서 목록이 있고 선생님들께서 간략히 남겨주신 추천의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겨울밤, 잠시 조용히 내 안에 침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아서 함께할 좋은 책들을 책다새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